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 수익을 설계해줄 코인 설계사팀의 이지우 트레이더입니다. 오늘도 기관과 세력들의 정보를 토대로 확실하게 포트폴리오 잡아드릴 건데요. 자, 상단 배너에 제 번호 010-2196-0525로 연락 남겨주시면은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진단과 함께 단기간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안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을 잠시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서 드디어 이 29K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재는 다시 조금 하향을 하면서 28.4K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24시간 대비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는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기술주가 2%가량 올랐고, 또 에너지와 금융, 이미 소재 관련주도 1%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 히트맵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굵직굵직하게 써있는 이 11개의 섹터들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걸 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1%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이 아메리카 쪽 북미 캐나다하고 또 남미의 브라질 멕시코들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뉴욕 증시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가 모두 이렇게 붉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란 색깔 딱 하나만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빅스하고 공포지수이기 때문에 이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것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빅스 공포 지수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빨갛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이 암호화폐 시장하고 이 증시가 지금보다 그 상승세가 더 크긴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마감대가 조금 빠진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증시 암호화폐 시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가 모두 빨간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 은행권은 불안하고, 또 이 어제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커진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인플레 역시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인 시장, 전 세계 증시 할 것 없이 전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지금 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 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것이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 은행이 지금 위기를 겪으면서 몇몇은 무너지고 또 몇몇은 인수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현재 유동성을 더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디스카운트 윈도우 할인 창구 대출을 통해서 일주일 새 112억 달러를 지원을 했고, 또 은행 기관 대출 프로그램인 BTFP를 통해서 537억 달러를 수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1102억 달러하고 537억 달러를 합치면 총 1639억 달러로 지금 이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들을 조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1639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12조 9천억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13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스위스에서도 이 크레딧 스위스가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UBS가 인수를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스위스 정부는 이 UBS한테 대규모의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국립은행이 최대 약 141조 원을 대출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또 스위스 금융당국도 최대 13조 원 정도를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총 합하면 이 UBS한테 154조 원을 지원한 셈이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공유를 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께 코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식, 부동산, 그래서 제가 보는 뷰 인사이트 등 다방면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3월 26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금리 폭등에도 한국 같은 폭락은 없다. 미국 집값의 비밀 해가지고 미국의 2월 주택 판매량이 14.5% 급등을 했다고 하면서 집값 바닥론이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주택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집값의 반등 가능성을 보도했다고 하면서 그 근거는 2월 주택 거래량 통계로 2월 판매량은 1월에 비해서 14.5%가 증가를 하면서 2010년 7월 이후 가장 큰 이 월간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적했던 이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이 미국의 집값은 연간 하락률이 0.2%에 그쳤다고 하면서 금리 폭등 진원지인 미국의 집값 하락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또 뭘까? 그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서 이걸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동부 서부 엇갈린 미국 집값 해가지고 서부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시애틀이 7.5%, 샌프란시스코가 10%, 세너제이가 10% 해가지고 이 서부 쪽은 좀 더 큰 폭으로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동부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락기부터 버팔로가 8.3%, 올랜도가 9.3%, 마이애미는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서로의 동부와 서부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상세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간 하락률이 0.2%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서부 쪽이 주택 가격이 비싸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처럼 그 낙폭이 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어쨌든 움직이는 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만이 아니라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 역시 움직이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증시하고 코인 시장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만큼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또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이 결국 이 증시나 코인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또 많은 분들은 그 돈으로 또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을 크게 한 세트라고 봐야 되는데 딱딱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그 시장만을 바라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시장에 나온 돈들이 이 증시, 암호화폐 시장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까지 흘러들어가고 있고, 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MM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계속되는 은행 위기로 이미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려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미국의 MMF가 2020년 4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MMF의 자금은 증시에 대기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만 해도 코로나 때보다 높지 않았는데, 자, 여기 이 기사를 또 보시면은 미국 은행 쇼크의 화들짝, MMF 자금 잔액이 5조 달러로 역대 최대가 됐다라는 또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딱 한 이 정도 수준이었고, 또 지난 코로나 때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 미국의 은행 위기로 현재는 5조 달러가 넘는 이 MMF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밑에 쪽만 보여주는 이 MMF 자금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기 때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MMF 쪽으로 자금이 몰렸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자금이 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도 이렇게 자금이 몰리면서 현재 역시 자금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는 이렇게 많이 자금이 몰렸던, 결국에는 이 몰렸던 자금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 증시와 부동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때 다 지금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때 주식, 부동산, 코인 뭐 다 할 것 없이 전부 그 당시에 고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예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증시가 빠지면서 MMF에는 자금이 많이 몰렸고, 그리고 그 자금들이 조금씩 유출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증시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고, 이 증시의 상승세가 거의 코로나 때까지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MMF의 자금이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들을 볼 때 몇몇 댓글들에는 현재 개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자금이 없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것이 내가 돈이 없는 거지 남들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표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크로 상황만 보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연구소가 은행 위기가 경기 침체로 강화될 것이라면서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 지방은행에서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위기의 경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는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 암호화폐 시장 또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는 29K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부터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위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출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공포에 떨기보다는 또 이것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풀릴지를,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은 이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현재 강세장의 초입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현물 시장의 주간 거래량이 최대를 보이고 있고, 또 파생 상품 거래도 많이 증가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들어섰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시장의 큰 그림을 보면서 이 매크로라는 노이즈에 흔들림 없이 그냥 내가 갈 길 잘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크게 물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 뭐 편하게 상단의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려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좋은 정보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단 배너에 제 번호 010-2196-0525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정보로 더욱 디테일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연락 남기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설계사 이지우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